요즘에 많은 면접들이 1대1 면접도 있고 여러 가지 면접이 있지만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많이 하게 됩니다.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되는 기본적인 이유는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아젠다를 기승전결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프리젠테이션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은 흔히 얘기하는 멋진 PPT와 함께 멋진 슬라이드, 그다음에 멋진 미사 여구를 통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사실 본질은 맨 마지막에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대안이 되겠습니다. 얼터너티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프리젠테이션의 어떤 현란함과 그다음에 프리젠터 하시는 분의 어떤 미사 여구에 우리가 또 본질을 왜곡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아젠다의 대안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들이 그 앞에서 보여줬던 것들과 좀 차별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면접은 그 사람에게 쇼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그 사람이 준비한 것들을 프레젠테이션 앞에 나와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프레젠테이션 면접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우선 기초적인 것은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5분, 나에게 주어진 10분 동안 나는 이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서 그 시간대에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저는 실제로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진행하면서 본론의 중간 정도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시간이 종료되는 그런 지원자들을 몇몇을 봤습니다. 요즘에 많은 학생들이 훈련을 받아서 이러한 과오를 많이 범치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관리는 정말 필요합니다. 서론과 본론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나 핵심적인 단어들을 분명히 넣어야겠죠. 그리고 본론은 또 시간을 배분하고 그 시간 배분한 그 내에서 어떻게 근거들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이 관리, 이 시간 관리가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논지라고 하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의 깊이입니다. 사실 대학을 이제 졸업해서 회사에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지원자에게 회사에서 대단한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도 당연하거나 너무도 흔하거나 너무도 깊이가 얕은 것이라면 그 사람 분명히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것이죠. 우리가 대학에서 사실 4년 동안 배우는 것들은 사실 그 논지의 깊이와 또 설득력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준비했느냐는 이런 논지의 깊이에 따라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논거의 설득력입니다. 내가 논지가 내 생각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 왜 그런지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해야 되겠죠. 이 근거들이 설득력이 있으면 이 논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논거를 설득력 있게 준비하고 또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간 관리가 바탕이라고 하면 거기에 논지의 깊이와 그리고 그 논지마다의 설득력 있는 논거를 준비하는 것이 프레젠테이션 면접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2강 면접 프레젠테이션 역량 과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취업 역량 기본과정 시즌2의 제12강 강의입니다. 11강에서 12강 부분도 역량 개발 과정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11강 리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벌써 잊어버리신 건 아니시겠죠? 이 플리스 어떤 거였습니까? 의도, 5문장, 논리적, 사례, 해답. 기본 원칙이라고 했죠. 그죠? 이거는 뒷부분에 저희가 있을 상황 대응이나 문제 해결 역량, 지금 하시는 프레젠테이션 역량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 중에 기본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기업에서 면접 시 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주제와 유형 평가 기준이 뭔지에 대한 걸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한 원칙, 전략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실제 중요한 게 how예요.
어떻게 하느냐? 잘해야 한다. 작성 잘해야 한다. 발표 잘해야 한다. 잘. 누구나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how는 없다라는 거죠. how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는요. 프리젠테이션 실시 기업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모의 프리젠테이션 진행 과정과 전략, 원칙, 돌아보기 순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업에서 프리젠테이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실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도 프리젠테이션을 직접 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고요. 하나 단정드리고 싶은 건 학교에서의 프리젠테이션과 기업의 프리젠테이션, 물론 많은 학교에서 이제 유사하게 가고 있긴 하지만 많이 다릅니다. 면접 가운데서는 조금 더 시간을 정해놓고요. 그 과제에 대한 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요. 목적하는 바가 확실합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하는지, 그리고 또는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나 영업이나 이런 직무에서 실제 프리젠테이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잘 직무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프리젠테이션 면접, 보통 PT라고 하는 면접을 통해서 실제 하고 있는데요. 실제 하시는 뭐 기업들, 굳이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대기업과 국내 외국계 기업들, 지금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대부분 한 7, 80%의 기업들이 실제 프리젠테이션 모양,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개인이 됐든 그룹이 됐든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프리젠테이션 정도는 그냥 집단 면접 이후에 그냥 꼭 해야 되는 그냥 당연한 단계로 확인하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업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각각의 부분을 보시면요. 테마파크 서비스의 품질 하락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든가, 뭐 신입사원 중 30%가 1년에 그만두는데 그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라든가, 뭐 두바이의 교량을 제작하는데 교량 상부는 어떤 공법으로 설계하, 이런 대단히 직무 베이스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요 한국 경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시라든가, 뭐 노동의 유연성이 국내 뭐 근로자 현황, 뭐 이런 되게 포괄적인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질문의 프리젠테이션 과제보다는 실제 직무에 필요한 과제들을 부여하고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약간의 문제 해결력까지 같이 포괄해서 프리젠테이션 역량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보통 여기서 나와 있는 7가지 정도에 대한 것 중에 특히 체크되어 있는 논리성, 의사소통 능력, 발표력이라고 체크되는 3가지 기준이 가장 프라이어티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얼마나 프레젠테이션을 논리적으로 하고 있느냐, 의사소통, 전달력은 잘 전달하고 있느냐, 면접관이 하는 질문에 대해 잘 듣고 의도에 대해 답을 하고 있느냐, 발표는 잘하고 있느냐라는 부분, 3가지 부분들 위에서 집중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나를 어떤 관점과 시각으로 보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에 적절하게 맞게끔 표현할 수 있겠죠. 프리젠테이션 진행 과정, HR 멘토스크의 5단계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준비, 도입, 전개, 결말, 질의응답. 그죠? 이 5단계가 실제 프리젠테이션 시작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는 단계예요. 따라서 이 단계에서 어떠한 세팅, 그리고 어떠한 일에 대한 투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알아줄 팁스, 이렇게 3단계로 각각의 단계에서 해야 될 것들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베스트 프랙티스로 모의 프레젠테이션을 보여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각의 단계에서 약간의 샘플을 보여드리겠지만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유의있게 잘 따라오시고요. 이 과정은 앞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과정보다 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실습이 99%입니다. 오늘 배우시는 내용은 1%라고 제가 단언하게 말씀드릴게요. 99%가 실습입니다. 따라서 무슨 얘기입니까? 온라인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부터 실습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역량화 되는 겁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 단계입니다. 요즘 뭐 MS 오피스 많이 쓰시죠. 뭐 요즘에 뭐 애플에서 말하는 키노트 같은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쓰시고 있지만 그냥 보통 기업에서는 이제 MS 오피스의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펑션에 대한 그 난리 정도는 가지고 있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겠죠, 그죠? 뭐 F5를 누르면 갑자기 뭐 파워포인트가 시작된다든가, 그리고 롤링을 하다가 중간 페이지에서 다시 시작하려면 F5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부터 나오는데 Shift하고 F5 누르면 내가 고정되어 있는 그 화면부터 크게 슬라이드 쇼를 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건 다 아시죠, 그죠? 세팅을 넘어서 이제 투두입니다. 준비 단계 투두는요, 이제 준비하는 데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3P 분석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3P란 person, purpose, place. 어떤 사람이 듣느냐? 이 프리젠테이션의 목적은 무엇이냐? 지금 내가 하는 곳은 어디냐? 강당이냐? 회의실이냐? 이런 것들. 저기 컨설턴트님, 청중과 목적은 제가 알겠는데요. 환경과 공간도 이해되나요? 강당에서 하는 것과 회의실에 하는 게 다른 건가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환경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청중이 어느 위치에 되어 있느냐? 내가 어디 서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내가 어디를 눈을 두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얘기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들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투두에서 목차를 만드는 겁니다. 목차. 프리젠테이션을 제일 중요한 거 몇 가지 꼽으라면요, 그 중에 제가 꼽는 거 첫 번째 목차입니다. 목차. 목차는요, 내가 앞으로 무슨 말을 할 거야 라는 걸 전체를 보여주는 그림과 같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그림만 이해하면 대략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목차를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차는 전달하고 메시지를 간결하게 얘기하고요, 논리적인 구조가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표현을 쓸게요. 생뚱맞은 그 내용이 갑자기 중간에 들어있다라고 그러면 전체적인 논리적 흐름이 흐트러져서 전체 슬라이드, 앞으로 이루어질 PPT 슬라이드뿐만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전체가 논리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차를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PPT를 만들 거잖아요. 그죠? 준비 단계. 보통 기업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요, 실제 프레젠테이션에 10에서 15분 동안, 그리고 질의응답 포함해서 30분 동안 하기 전에 PPT 슬라이드를 만드는 시간을 따로 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정해진 장소에 가서 컴퓨터, 노트북을 가지고 PPT 슬라이드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작성해 갔는데 이제는 현장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작성을 할 때 어떤 걸 중심으로 작성해야 되느냐? 세 가지 키워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논리성. 두 번째 뭡니까? 메시지. 세 번째 뭡니까? 가시성. 대부분의 PPT 슬라이드 작성하라고 그러면 뭐부터 만듭니까? 가시성부터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죠? 막 그라디에이션 나오고요. 막 용이 날아다니고요. 막 엄청나게 비주얼적인 게 합니다. 근데 면접관은 그런 거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가시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시성보다는 메시지, 논리성. 그래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지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정말 먼저 정립이 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성할지에 대한 적절한 그림과 도표와 그 다음에 그것들을 덧붙일 수 있는 비주얼라이징 하는 게 들어가야 이게 슬라이드 안에서 보여지는 거지, 뭐 5만 가지 잡다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배합했다고 그래서 그 슬라이드가 잘 되었다고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프레젠테이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뒤에 있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얘가 도와주는 거지, 얘가 이야기하고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당연히 얘 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주인공인데요. 그리고 누구 보게 해야 됩니까? 얘 보게 해야 됩니까? 나 보게 해야 됩니다. 나 보고 면접관이 슬라이드 보는 겁니다. 슬라이드만 면접관이 계속 보면 여러분 점수를 못 받으시는 거예요. 투두에서 PPT 슬라이드 하는 거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논리성, 메시지, 가시성.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뭐가 중요하다? 논리성과 메시지가 먼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가시성이다.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PPT 슬라이드 만드는데 시간을 가시성에 투자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는 표현은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시작 전에 어떻게 시간을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PPT, 특히 프레젠테이션은 면접 과정이 10에서 15분 또는 10분 이렇게 정해놓고 그 시간 내에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이 많다고 해서 중간까지 해서 끝내면 결론 없이 끝나면 결론 없이 끝나는 겁니다. 시간 안 줍니다. 시간을 어떻게 적절하게 안배하고 배분하느냐 프레젠테이션 성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도입은 몇 분 하고 전개는 몇 분 하고 결말은 몇 분 하고 질의는 몇 분 한다라는 걸 미리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에서 15분까지로 정해놓고 1, 2분을 도입, 3에서 11분을 전개, 12에서 14분을 결말, 1분을 질의응답 이렇게 구성을 해놓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전체적인 것들을 다 구성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논리적 구성에 대한 것들이 잘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입 단계에 있어서
세팅입니다. 이제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 도입을 할 텐데요. 이 도입 단계에서 발표 메모를 준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발표 메모라고 하면 저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앞에 약간의 프레젠테이션처럼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 손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요런 프레젠터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요거를 누르면서 여러분들에게 손이 조금 더 그래도 좀 엉성하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것조차 없다면 제가 손을 두기가 적절하게 되게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발표 메모 쪽지 같은 거 조그맣게 손보다 너무 커서는 안 됩니다. 그럼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여요. 한 손만한 사이즈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가 양복 안주머니나 주머니에 가지고 있다가요. 실제 프레젠트 할 때는 이걸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주인공은 누구다? 나다. 그렇지만 메모를 준비하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모에서는 좀 조그만 사이즈의 내용으로 주요 키워드, 이야기 흐름 정도를 조금 정리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도입의 투두입니다. 투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샘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마케팅팀에 지원한 김영종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SNS가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서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2분 동안 발표하고 나머지 3분 동안은 제 발표 내용에 대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목차입니다. 지금 현재 SNS의 보급률 또는 확산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케팅 기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의 사례, 그중에 리바이스 청바지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며 현재 현 기업에서 도입 가능한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안드리고 결론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도입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발표자 소개, 발표 주제, 소요 시간, 목차를 얘기해 드린 거예요. 이건 기본입니다. 제가 하는 거 보고 와 잘한다, 괜찮네 얘기하시는 부분은 더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기본인 거예요. 발표 주제의 전략 전체적인 개요를 발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로스쿨 제도가 법률 시장 개방 후에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들을 의견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저는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정치적 대안 이렇게 3관점. 할 얘기는 무진장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 아까에서 얘기한 포괄형 질문에서 단서 조항을 달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내용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내용의 전체적인 개요를 말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그림을 갖는데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발표할 때는 어느 방향에 설 것인가 라는 부분들 조금 궁금하실 건데요. 그 왼편에 서는 것이 그러니까 면접관에 봤을 때요. 왼편에 서는 게 좀 안정적인 걸 수 있어요. 그죠? 면접관 입장에서 봤을 때. 그죠? 그러나 이것들은 뭐 본인이 어디에 있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고 또는 본인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러운가를 조금 봐주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향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접관이 입장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것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시선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면접관의 방향, 면접관이 있는 방향을 내가 전체 프레젠테이션 가운데 100을 다 하겠다라고 해도 100에 80, 70밖에 못합니다. 따라서 100을 다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면접관의 방향에 쓰셔야 되는 겁니다. 면접관이 어떻게 나를 볼 것인가. 내가 면접관을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면접관이 어떻게 나를 잘 볼 것인가 라는 기준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어깨를 좀 쭉 펴고요. 조금 생각할 때 떨리죠. 생판 모르는 분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감 있게 그리고 제발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는데 말을 하다가 일명 여러분 표현으로 꼬이거나 버벅대거나 했을 경우에 제발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말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그냥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모습들. 그걸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조금 틀리더라도 조금 내용이 말이 꼬이더라도 그냥 대수롭지게 넘어가는데 거기서 만약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모습, 목소리 톤이 줄어든다거나 아무 얘기를 못한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요 자신감 없다는 걸 내가 드러내는 게 되는 겁니다. 아이 컨택 부분인데요. 성공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시간 말씀드렸죠. 그죠? 아까 시간만 어떻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 성공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 아이 컨택,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동영상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눈을 마주치고 있다는 걸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눈에 광선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의 눈을 마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인끼리 말고요. 연인끼리는 눈을 마주치지 말라고 그래도 눈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연인끼리 말고 내가 모르는 사람 앞에서도 내 눈을 정확하게 보면서, 그렇다고 막 째려보면 안 되고요. 눈을 마주치게끔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눈을 어떻게 적절하게 아이 컨택 하느냐. 그래서 눈을 마주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마주쳐야 돼요. 면접관이 여러 명일 때는 여러 명에게 눈을 아이 컨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높은 사랑하는 것 같아서 저분한테만 하게 되면 나머지 분들이 서운해요. 서운하다는 건 조금 뭐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 거고요. 왜 나는 안 보지? 제가 나에게 집중 안 하는구나 라고 점수를 낮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아이 컨택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세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아까 얘기 드렸죠? 시간입니다. 전개가 가장 시간 안배가 많이 배정됩니다. 자칫 잘못해서 전개라는 부분을 조금 많이 하게 되면 결말을 못하고 끝냅니다. 질의응답을 못 받고 끝냅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 불리해지는 시간이에요. 따라서 시간 안배를 잘 하셔서 전개에 대한 부분을 언제 끝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전개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보시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제부터 내용과 근거, 그 다음에 대안들을 제시하는 게 되겠죠. 제시할 때는요, 보통 우리가 3단노법을 얘기합니다. 3가지를 제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거나 기업, 정부, 개인이라거나 이런 3단노법을 가지고 정확하게 제시하는 게 논리성,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범주 안에서 이해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전개 부분에선 굉장히 중요한 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의 핵심이기 때문에 핵심을 어떻게 근거와 함께 정확하게 전달시키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전달할 때는요,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연관성 있는 사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다. 따라서 이것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얘기할 때도 이미지에서 경험과 사례, 큰 그림을 얘기하면 그거에서 동감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말 기억하시죠? 그죠? 그거와 연관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개 부분의 팁이라고 한다면요, 3가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뭐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강의하면서 악센트, 그죠? 강조할 부분에 강조를 주고요. 중요한 부분은 끊어서 합니다. 지금처럼. 공백을 두는 거죠. 말과 말 사이에.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리고 최대한 발음을 또박또박 하는 겁니다. 말을 또박또박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말하는 톤에 대한 거는 기본이고요. 거기에 악센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라거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저는 딱 3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끊어서 말한다거나 발음을 또박또박 한다거나 이 3가지 것들이 전개에 있어서 전체 내용 중에 긴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내용의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하다 보면 말이 꼬이거나 또는 시작한 지 몇 분 안 지났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났고 이제 끝을 바라보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이 놓여서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도록 전개 부분에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개 부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면접관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이래서 이렇게 막 코를 만진다든가 뭐 눈을 딴 데로 피한다든가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좀 더 강하게 여러 사례들을 이야기해서 패턴을 바꾸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면접관이 존다거나 코를 만진다거나 집중해서 딴 곳을 보고 있는데 그래도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목소리로 졸린 톤으로 낮은 목소리로 얘기를 해봤자 면접관은 여러분에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면접관의 반응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개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닥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조금 넣은 부분인데요. 돌발 질문이 나옵니다. 면접을 막 프레젠테이션을 막 하고 있어요. 전개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근데 저기 잠깐. 근데 말이야 아까 말한 거 하면서 면접까지 질문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에 바로 대답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은 어떤 거예요? 짧은 대답이어야 돼요. 왜요? 대답 내용이 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전개할 내용들이 그 내용이 줄어요, 안 줄어요? 이 대답으로 해서 내용이 줄겠죠, 그죠? 10분에 15분 끝나면 끝날 텐데 어떡할 겁니까? 대답의 내용이 짧을 것 같다. 그럼 대답을 하는 겁니다. 2번째 방법, 유보하는 겁니다. 면접관님,
그 대답은 제가 다음 페이지 또는 마지막에 대답과 같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라고 반응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호응을 얻으면 그렇게 연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바로 대답하거나 대답을 유보하거나. 돌발 상황에 대한 건데요. 예를 들어 돌발 상황 중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빔이 예를 들어 꺼졌다든가, 빔이 꺼졌다든가, 노트북이 갑자기 멈췄다든가, 이런 경우에서는 뭐라면요, 일단 선조치하는 겁니다. 선조치. 뭔가 발생이 되면 허둥대지 말고요, 가서 정확하게 노트북을 다시 켜본다든가 빔을 다시 켜본다든가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보통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면접자분들이 당황해서 저기 어떡하죠? 어떻게 다시 할까요? 막 이렇게 당황한 모습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선 냉정하게, 쉽지 않아요, 그죠? 냉정하게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을 면접관들에게 인지시키고 그것들을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것들을 유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빔 프로젝터와 노트북이 조금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 2분 정도 잠깐 쉬었다가 브레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고쳐 다시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럼 면접관이 그렇게 하시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대처한 거에 대해서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먼저 조치하고, 그 다음에 조치했는데도 안 되면 인지를 유도하고 행동한다. 이 세 가지에 대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제 그 전개가 끝나고 결말로 넘어갑니다. 결말까지 가면 이 결말에 있어서는 시간 배분으로 봤을 때 이제 보통 한 12분에서 13분 정도 끝난 겁니다. 15분 PT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 끝이니까 좀 마음이 놓아지죠. 그래서 말도 빨라지고요. 결말에 대해서 앞에 내용도 그냥 대충 끝내고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죠? 어떻게 됩니까? 방심하지 마십시오. 끝이 온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내게 질문이 온다라는 겁니다. 끝이 온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정말 끝이냐 아니냐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잘 진행하다가 긴장감을 딱 놓치는 순간, 우스갯소리로 한마디에 그냥 긴장을 늦춰서 푸식하고 웃어버리는 순간 앞에 했던 게 완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결말에서 해야 될 겁니다. 도입이 요만한 화살표였어요. 보이시죠? 전개가 좀 더 큰 화살표였어요. 뭐가 제일 큽니까? 결말이 제일 큽니다. 그럼 결말이 중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안 중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작과 끝이만 잘해도 잘 된다는 얘기겠죠? 그 끝입니다. 따라서 끝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야기한다? 아니에요. 거기에서 핵심만 얘기하고 요약, 정리하고 끝나는 겁니다. 시간이 1, 2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배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전체적인 내용의 결말 부분만, 중요한 핵심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야기할 때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내용을 서머리하는 듯한, 전체 내용의 요약과 핵심 내용만 이야기하는 듯한 단서 조항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을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내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라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미사오구를 쓰는 것도 좋지만요. 여기 나온 것처럼 효과적인 연결 요구 같은 걸 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 팁은요.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인용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인용구라고 하면 속담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글에서 읽은 내용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어떤 영화나 이런 데서 대사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너무나 여러분 표현으로 생뚱맞으면 안 되겠죠? 앞에서 이야기한 주제와 내용과 연결될 수 있는 전반적인 걸 한 문장, 한 대사, 하나의 어떤 카피 문구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이 여러분이 하는 내용을 모두 포괄하면서도 여러분에 대한 정확한 이미지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식하게 얘기를 했겠죠. 앞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따라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것들이 정말 이렇게 한 단어야 한 내용의 문장이지만 포괄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 경험 수준, 그리고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되고 책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읽어야 됩니다. 그죠? 네. 이제 마지막 단계 질의응답 부분입니다. 질의응답 세팅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는 예상되는 질문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내용에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을지 미리 준비하면 실적으로 그런 질문이 왔을 때 내가 적절하게 대답함으로써 이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앞에 프레젠테이션 너무나 잘했는데요. 질문 딱 던졌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질의응답 시간을 최소화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질의응답의 시간을 뭐 5분, 10분 이렇게 가지면요.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간을 보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정도만 또는 2개 정도만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예상되었던 질문 가운데서 질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거에 대한 시간을 조금, 그렇다고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한두 개만 받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시간 안배가 잘 되는 게 성공의 요인이라는 것도 이런 부분과도 연관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투드에서는요, 질문에 자신감 있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면접관님께서 물어보신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건 또 모르고 이렇게 모르겠다는 부분도 너무 자신감 있고 큰 소리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뭐에서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인정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집중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거나 자신이 모르고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적절하게 어필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팁에 있어서는 시간 안배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얼마 남지 않아 몇 개 정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라거나 이렇게 시간 안배에 대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보셔야 돼요. 시간 안배, 시간 안배, 시간 안배 계속 얘기하고 있죠. 대단히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프리젠테이션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린 것들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어서 그냥 이걸 난리지로 머릿속에 익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몇 프로라고요? 이건 1%라고요. 그럼 몇 프로가 중요하다고요? 99%가 중요하다고요. 99%는 뭐라고요? 실천이라고요. 실행이라고요. 오늘 들은 내용, 제가 실천하는 거 이렇게 가이드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들을 A4지에 순서만 일단 적어보세요. 거기서 나온 준비 단계에 있어서 일단 도입 단계에 있어서 전개 단계, 결말, 질의응답 각각의 단계에서 뭘 세팅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팁이 있고 이 내용을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해보고 지금 보여드린 돌아보기 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들과 비교해보세요. 다 정리되어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학습 과정을 통해 나타드린 모든 내용들이 이 장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아시는 건 당연히 맞고요. 이 중에서도 제가 나름대로 세팅과 투두와 팁 중에 프라이어리티를 따지자면 가장 중요한 건 투두예요. 투두. 투두가 실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 다음 프라이어리티가 세팅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투두부터 먼저 몸에 익히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팅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팁까지 하면 완벽한 이 프리젠테이션이 되겠죠. 이제 기업에서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역량들 중에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이 프리젠테이션 역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더 프리젠테이션 역량에 대한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 명의 프리젠터에 여러 면접관이 보는 방식을 쓰는 반면에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의 프리젠테이션, 그룹 과제를 주고 그룹 내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여러 명이 하고 여러 번의 면접 과정과 또는 면접관이 질문하는 형태로 조금 패턴들이 바뀌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들으신 이 프리젠테이션 역량 12강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면접에서 성공하기 위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기업에서 입사하셔서 내가 직급별로 승진하거나 또는 내가 직책에 대해서 팀장이나 임원까지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고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요. 오늘부터 당장 프리젠테이션에 정확하게 내 역량화할 수 있도록, 내 능력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 과정의 가장 핵심입니다. 듣고 마치시면 이 내용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기에 여러분이 잊어버리시고 그냥 까먹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실천하십시오. 하나라도 행동하십시오. 하나라도 말해보십시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준비부터 질의응답까지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건 10에서 20가지 주제만 그렇게 해보시면 어떠한 주제가 오더라도 몸에 패턴화되어 있는 이 습관화되어 있는 여러분의 이 역량을 가지고 여러분이 합격의 길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12강 프리젠테이션 역량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13강에서는요. 면접에 있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건가. 문제 해결이라는 면접 상황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집중하고 싶은 면접에서 오는 질문이 문제 해결형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원칙, 방법에 대한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강 프리젠테이션 역량 과정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